선배입니다. 경기도 파주 멀리서 온 거 맞고요. 6시간 걸렸고요. 그리고 미남은 아닙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워낙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늘 진짜 표정들이 좋으세요. 이 표정을 제가 헝클어뜨리면 안 될 텐데 제가 워낙에 그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 MBTI 아시죠? 극 T에다가 극 J에다가 이런 사람이라서 좀 딱딱한 사람이긴 한데 사실 오늘 1교시 제가 할 1교시가 어, 어쩔 수 없이 재미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오늘 1교시 설명을 잘 간단하게 드리면은 사실 이 아메이 오늘 이제부터 하게 될 다음 주까지 하게 될 이 CLC 과정이 아메이 사업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 가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why, 왜 아메이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아메이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why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좀 이따가 2교시에 하게 될 what이에요. 무엇을 하는 건가? 아메이 사업은 뭘 하는 게 아메이 사업이냐? 물건을 파는 거냐? 사람을 꼬시는 거냐?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음 주에 하게 될 이제 how예요. 그럼 아메이 사업 그 what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서 2년에서 5년 만에 나의 자유를 쟁취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쭉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거는 아무래도 시스템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하고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주에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 직장은 일산입니다. 일산 파주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제가 2003년부터 학원 강사 일을 시작해서 2011년에 제 학원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만으로 한 14년이 넘었네요. 제 학원을 한 지가. 그리고 학원이 제가 좀 특이한 학원인 게 이제 입시 학원이에요. 고등학생들만 가르치는 입시 학원인데 특성화고라고 아시나요? 특성화 고등학교. 예전에 저희 실업계고, 뭐 상고, 공고 이런 아이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전문계 고등학교란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을 공부 가르쳐서 대학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있어요. 매년 잘 보내고 있고 사실 되게 보람을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쩌면 부업으로 하고 있는 저의 이 학원 운영하는 일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보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지금 부산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신 점수, 중학교 내신 점수는 200점 만점이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근데 그 200점 만점에 보통 한 140점대 아니면 160점대 이 정도 친구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일반고나 아니면 특목고, 과고나 이런 데를 가겠죠.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보통 140에서 160점대, 170점대 친구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친구를 봤는데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 B, C는 압니다. 근데 P와 Q를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됐잖아요. P와 Q가. 그리고 수학을 계산을 할 때 수학도 아니죠. 2 더하기 2가 4라는 건 알거든요. 근데 2 빼기 3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음수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서울권 대학을 보내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 가르치는 게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학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 제가 하고 있는 학원 일보다 훨씬 더 큰 사명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의 파트너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또 하고 있다는 거에 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MBTI 중에서 J 성향이에요. 그 시간의 압박감을 되게 느끼는 스타일이고요. 시간 늦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강의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강의, 진짜 감동스러워요. 막 눈물을 쭉쭉쭉 흘리고 진짜 좋은 강의인데 예정된 시간을 벗어났다. 그럼 저는 그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 강의가.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시 20분까지거든요. 1시간 20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무조건 제 목표는 3시 10분에 끝내는 거. 일찍 끝내는 거.
그렇게 해야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찍 끝내는 강의를 쉬는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자, 그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아메이 마케팅의 본질 그리고 Q&A를 동시에 풀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Q&A 질문과 해답을 드릴 겁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모습으로 딱 보기에 이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소위 말하는 좀 딴따라 날라리였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나름 그리고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고 얽매이는 거 싫어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한 20대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 때도 저 나이에도 철없이 저렇게 기타 치고 띵가띵가 놀고 그리고 낚시하고 철마다 거의 낚시 다녔던 것 같아요. 민물 낚시 다니면서 이렇게 저기서 텐트 안에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잠도 자고 이게 2010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 한 1년 반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2년 전이 2년 전. 그리고 이제 주말만 되면 틈만 나면은 식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런 삶.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살았죠. 그랬다가 이제 아메이를 만났고요. 이게 이제 저희 부부인데 저희가 아메이에서 선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은 저희가 SP를 가겠다라고 이제 SP를 선언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SP가 뭔지도 사실 몰랐고 어렵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었고 근데 이렇게 용감하게 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과 그다음에 좀 이따 2교시에 할 저희 엔드 파트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때 아메이 저희 처음 모습과 이거는 이제 PT 갈 때쯤 이제 꿈보드에 대해서 저의 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실 처음에 입교하신 분들이나 사업 초창기 분들은 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고 너무 낯간지러웠고 꿈도 없잖아요, 사실은. 뭔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때 사는 건데 막 꿈을 말하라고 하고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말하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꿈을 꾸죠. 보통은 집, 막 몇 평대 집, 100평대 집,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차도 막 일반적인 차 말고 뭐 벤틀리, 뭐 에스톤 마틴, 막 이런 차들 막 꿈꾸게 되고 사진도 붙여놓고. 근데 점점 그 꿈이 바뀌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약간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어, 진짜 내 꿈, 정말로 내 꿈,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라든가 진짜로 나의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싶다든가 이런 진짜 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꿈보드를 수도 없이 수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건 저희가 이제 플래티늄이 되고 플래티늄 세미나를 이때 그 어디죠? 워커힐 서울의 워커힐 호텔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래티늄이 되고 요 전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은 저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 엔드 파트너는 물론 좀 더 이뻐지기도 했지만 그쵸? 좀 더 이뻐졌죠? 제일 큰 차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남자였거든요. 정말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앞에 계신 분 얼굴이 안 보이는 누군지 모르는 안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도는 안경 있잖아요. 진짜 눈이 안 좋았는데 그 플래티늄 원래 꿈이 있었어요. 꿈보드에 플래티늄에서 그 일시불 보너스를 받으면은 그 돈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라식을 하겠다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꿈을 실현해서 안경을 벗었죠. 이때 저희가 이제 그 첫 여행이 저희는 크루즈였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 에, 가는 어떤 무슨 뭐 아무튼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었고 이거는 이제 저희 탑리더님 크라운 파티 할 때 저희가 이때가 아마 글쎄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갈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쯤 찍은 사진이었고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의 저의 모습. 저희 학원이고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모습과 비슷하게 설명회를 1년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입시 설명회를. 그래서 어떻게 설명회를 하고 이제 뭐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제가 학원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어디 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찍은 사진. 나름 뭐 제가 타고 싶은 차도 타고 이제는 크게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긴 합니다. 아메이와 그다음에 지금 학원 일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의 삶이. 되게 막 돈 돈 돈 돈 그리고 주말에는 내 맘대로 놀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부부간의 대화도 없고 아이들 교육에는 큰 관심 없고
진짜 그냥 저 혼자만의 재미로 살던 삶이었는데 아메이가 저에게 바꾼 가장 큰 거는 사실 뭐 완벽한 경제적인 자유를 제가 누리고 있지 않고요. 지금도 카드값 계산합니다. 카드값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좋겠죠. 카드값이 500만 원이 나오건 1000만 원이 나오건 내 맘대로 쓰고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하지만 어, 저희 가족한테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이라든가 나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자,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플랫폼이 뭔지는 아시죠?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저희가 모이는 공간 다 아실 거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업에서도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구글 이런 거 모든 게 다 플랫폼이죠. 근데 이제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아메이 사업도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저런 사업의 소유주가 아니죠. 그냥 가맹점도 아니고요. 네트워크에 참여할 뿐입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라는 거 사업 말고 아메이 소비라고 할게요. 아메이 소비는 내가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도 있고 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고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해주죠. 물론 아메이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들의 좋은 제품을 아메이가 따로 모아서 다 품질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아메이 회사에 모여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유통 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저희 같은 아메이 사업자들이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 이게 바로 아메이 플랫폼 사업인데 플랫폼으로 이 아메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사업도 할 수 있는 일 이게 아메이 사업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메이라는 게 뭔지 물건 파는 거냐 단순히 물건 쓰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플랫폼을 내가 소유하면서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주변시와 착시라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 얼굴이 바뀌죠. 근데 이 가운데 십자가 점을 한번 보실래요? 십자가 점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보세요. 다 미남 미녀들입니다. 한 5초 이상 바라보시면은 점점점 얼굴들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이걸 주변시라고 하거든요. 가운데를 보는 순간 괴물로 보이지 않나요? 외계인처럼 보이고 다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주변시와 착시 효과래요. 아메이를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은 아메이는 왠지 물건 파는 것 같고 자 저의 아메이를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 저의 머릿속에 있던 아메이 1980년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80년 후반 이때쯤에 저희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사업을 했었고 그때 저의 기억 속의 아메이는 한국의 순진한 아줌마들을 꼬셔가지고 미국에 세제 파는 회사가 이렇게 세제 팔게 만드는 딱 그런 일. 그리고 약간 수수료도 많이도 안 줘요. 막 800원, 막 1000원 이렇게 주는 아주 악독한 그런 회사. 뭐 다단계니 피라미드니 이런 거는 몰랐고요. 전혀 몰랐고 그냥 세제 파는 회사가 이렇게 세제를 파는구나. 아줌마들 꼬셔서. 이게 저의 머릿속에 있는 아메이였거든요. 단순하게 본 거죠. 주변을 보지 않은 거죠. 자, 근데 그 아메이가 저에게는 점점점 변했습니다. 영어로 prejudice란 단어가 있어요. 편견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접두사 pre, 미리 졌지, 판단한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해서 나오는 단어가 prejudice죠. 편견이란 단어.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엄마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아빠와 아들이구나 참. 아빠랑 아들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안타깝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아들이 정말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아이를 본 의사가 깜 놀라면서 자기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사가? 그쵸.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아들이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던 거지. 제가 처음에 엄마라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보통 이렇게 외과 의사들은 왠지 남자 같고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 같고 이런 편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은 바람핀 사람인가 왜 치료를 못 한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저희 머릿속에 있는 편견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한 건 알겠다. 뭐 연봉을 위해서, 연금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네트워크 사업은 어떠한 성공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쭉 한꺼번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빠지더라도 완벽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메이 말고 다른 네트워크 사업들이 있잖아요. 합법적인 사업들, 뭐 뉴땡땡, 헛땡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1가지 모든 걸 만족시키는 일은 없더라고요. 아메이 밖에는. 그래서 하나하나 풀면서 Q&A와 함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파는 거 싫다. 파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싫은 일이죠. 남에게 뭔가 아쉬운 일을 한다는 거. 이왕에 팔 거라면은 차라리 편의점 같은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물건 가지고 오면은 삑삑삑 이렇게 찍어서 계산만 해주는 이런 거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내가 직접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막 이거 사주세요 하는 그런 일은 못 할 것 같잖아요. 자,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처음에 파는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는 거 싫다, 나는 파는 거 못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1번과 결론이 이게 연결되는 건데 아메이 제품은 취급하는 제품들이 거의 다 생필품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제품들. 없으면 정말 구질구질해지거나 없으면 못 살거나 몸이 아파지거나 그런 제품들만 아메이는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생필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쓰는 생필품들이 일단 욕실에 가면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화장대에는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남성분들은 뭐 거의 쓸 일이 없겠지만 여성분들은 대부분 쓰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또는 뭐 주방 이런 데 가면 이런 제품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 하나라도 없으면은 삶이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구질구질해지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생필품. 없으면 무조건 내가 가서 직접 가서 써야 되는 제품. 그러니까 이런 생필품을 단순하게 뭐 하는 거냐? 마켓을 바꾸는 거죠. 내가 가는 집 앞에 편의점에서 또는 뭐 이마트 저마트에서 아메이마트로 단순하게 마켓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생필품 쓰는 마켓만 바꾼다라고 하면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도 너 어차피 치약 쓰는 거잖아. 한번 바꿔 써봐. 바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 마트로 가서 써. 라고 하는 거죠. 굳이 내가 팔지 않고. 그래서 파는 거를 싫어하거나 파는 거 못하는 분들도 일단 마음가짐을 바꾸는 순간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트를 바꾸는데 나는 과연 주인일까 손님일까? 나의 마트에. 내가 지금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마트에 가서 예를 들어 제가 맥도날드 매장을 하고 있어요.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버거킹 햄버거를 사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누군지 아시나요? 네,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삼성가를 만드신 고 이병철 회장이고요. 어, 이병철 회장이 만약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삼성은 이제 굉장히 계열사가 막 많이 나눠졌죠. 뭐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뭐 신세계부터 해서 뭐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삼성 계열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다면 현대카드 쓸까요? 삼성카드 쓰겠죠. 내 거니까. 이마트 갈까요? 롯데마트 갈까요? 이마트가 삼성 계열이죠. 지금은 이제 다 분리됐지만. 그리고 LG 자이에 살까요? 삼성 레미안에 살까요? 삼성 레미안 살지 않을까요? LG 트윈스만 응원할까요?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겠죠. 메가박스 안 가고 CGV 갈 거고요. 오션월드 안 가고 캐리비언 베이 가겠죠. 아이폰 안 쓰고 갤럭시 쓸 거고요. 현대백화점 안 가고 신세계 가겠죠. 그리고 롯데호텔 월드 여기 안 가고 어디 갈까요? 신세계 저 뭐야 어디죠? 신세계 아니 호텔 뭐죠? 참 신라호텔. 제 깜빡 신라호텔 가겠죠. 역시나 LG 오브제 안 쓰고 삼성 비스포크를 쓸 거고요. 가전도 이런 식으로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은 내 마트에서 내 거를 이용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아메이 제품 파는 거 아니냐? 난 내 마트에는 내 제품 쓸 거야. 내가 먹는 다른 라면 안 먹고 우리 라면 먹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만으로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좀 더우시지 않나요? 더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저는 조금 더운데 부채질하는 분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아메이 제품이 정말 좋냐? 누구나 다 자기네 제품이 최고라고 합니다. 저도 학원 광고를 하는데 우리 학원이 최고라고 광고를 해요.
근데 이제 학원 광고할 때 무슨 뭐 역대 최고, 뭐 고양시 최고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광고 문구를 바꿔서 그냥 우리 학원에서 배출했던 대학생 명단들을 쭉 그냥 광고를 합니다. 이런 대학생들을 우리가 대학교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로. 자, 그럼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아메이 사업자니까 우리 제품이 최고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주관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숫자로 보겠습니다. 연구소, 과학연구소, 첨단 기술을 갖춘 시설 수가 75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아메이는. 그다음에 특허를 이미 했거나 그다음에 출원 중인 특허가 이미 700개 이상, 190개 이상의 특허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같은 게 아닙니다. 정말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과학자, 전문가들이 800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유기농 농장, 세계 최고의 유기농 농장을 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 자문단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쟁쟁한 연구소, 쟁쟁한 대학교에 있는 그런 과학 자문단들이 아메이를 자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상한 쓰레기 제품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아메이 제품이 정말 좋냐? 그냥 아까 숫자로 봤다면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처음에 제가 이런 강의장에 왔을 때 이 설명을 하는데 야, 드디어 시작했구나. 이제 드디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1교시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자신만만하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업자로서 그런 제품인지를 자랑하는 시간인 거죠. 자, 뉴트릴라이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계 판매 1위. 1위.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겠어요. 비타민 제품을. 그다음에 뭐 프로틴도 1위, 오메가3 1위. 웬만하면 1위예요. 아메이는. 그다음에 아티스트리. 지금 이거는 뭐 1, 2, 3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탑 브랜드. 정말 고가의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샤넬이라든가 뭐 에스티 로더, 랑콤 이런 제품들과 함께 전 세계 5위권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스킨케어 브랜드. 아티스트리. 글리스터, 치약 1위, 뭐 세티니크, 이스프링, 정수기 1위, 그다음에 청정기 1위 다 1위예요. 이런 제품이 우리의 제품이라는 거죠. 허접한 제품이 아니라 이런 제품을 우리가 내가 직접 써보고 내가 취급하는 이런 제품들. 아메 제품 좋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자, 그다음에 Q&A. 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다. 난 당당하게 살고 싶어.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3번.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는지 이걸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야죠. 이건 뭐 간단하죠. 내가 써본 제품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 3개월 내에 반품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샀던 그 가격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게 진짜 완전 납득이 안 됐었고요. 이런 회사가 어딨나 싶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치약을 썼는데 3분의 1을 썼다. 치약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꾸면은 그대로 돈을 바꿔주는 거죠. 비타민을 먹고 나서 절반 이상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3개월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샀던 금액 그대로. 그러면 어때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죠. 아메이는 왜 샘플이 없어? 야, 니네는 샘플을 안 줘, 치사하게. 우리는 제품 자체가 샘플이야. 네가 써보고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바로 돈으로 바꿔줄게. 그럼 너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손해 안 봐. 회사가 전적으로 다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단 아메이는 제조와 판매가 같은 회사입니다. 제조를 하는 것도 아메이고 판매 유통을 하는 것도 아메이예요. 근데 만약 제조와 판매가 다르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제조한 회사에서는 니네가 유통 과정에서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품에 이상이 생겼지. 유통한 회사에서는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니네 잘못 만든 거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지 않고 유통만 하는 회사 또는 만들기만 하고 유통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회사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아메이는 한 회사가 직접 제조를 하고 한 회사가 동시에 같이 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품에 이상이 있다. 아메이가 100% 책임을 져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미시간에 있는 아메이 공장입니다. 직접 만드는 거죠. 자, 다른 네트워크 회사도 많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아메이 이제 뭐 다른 거 아메이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어떠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아메이를 해야 되냐? 회사의 역사와 공인되어 있는 신뢰도 이걸 믿고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뉴트릴라이트 저희가 먹는 비타민은 1934년에 시작했습니다. 1934년. 야, 이제 좀만 있으면 10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이때 우리나라 샘 램보고 박사님이 하셨고, 칼 램보고 박사님이 이게 저희 나라의 1930년대 후반의 모습. 갓 쓰고 도포 입고 이러고 다니는 이때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을 만든 거죠. 칼 램보고 박사가. 그다음에 드디어 1959년에 아메이가 출범했습니다. 리치와 제이가 1959년에 이렇게 쇼케이스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저 당시 LOC 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몬 같은 거 막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광고도 하고 하면서 제품을 팔러 다닌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1959년은 어떠냐? 이게 1950년 후반 치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이게 서울의 동부 이촌동 사진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땅값, 집값 다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 강가에서 이렇게 판잣집 대놓고 살던 모습이 저희의 1950년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아메이는 환경에 이로운 세제를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회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한 회사다, 제품도 안 좋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그 회사가? 벌써 사라졌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외면받았거나 맞겠죠? 자, 이번엔 신뢰도 믿을 만한 회사냐? 이게 이제 작고하신 리치디 보스 회장님. 그다음에 이게 국무위원이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여기 두 분이 이제 부시 대통령 부부였고 그다음에 이분이 수잔 뭐더라? 이 당시에 아무튼 상원의원 여자분이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손하게 조아리는 분이 아메이 회장님이라는 거죠. 이상한 다단계 회사 피라미드 회사의 회장한테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를 이렇게 막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도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아메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스티브 베넨델 이제 전 회장님이죠. 이분이 전 상공회의소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 의장. 상공회의소 의장이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DJ 정부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죠. 이상한 회사의 회장이 이렇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대통령으로서 국가들을 방문하나 그럴 리는 없겠죠. 역시나 믿을 만한 회사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이거 저 빠졌네요. 자, 지금은 이제 내려가셨는데 이전 트럼프 정권, 지금 트럼프 정권 말고 전 트럼프 정권 때 바이든 정권 전에 그때 이제 베시 디보스 여사, 베시 디보스가 이제 그 딕 디보스의 아내죠. 딕 디보스의 아내인 그러니까 디보스 가의 며느리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역시나 임명이 됐었죠. 트럼프 내각에서 가장 처음으로 임명받은 교육부 장관. 이것도 역시 아메이 일가라는 거죠. 자, 믿을 만한 회사다. 됐죠? 자, 아메이 막차 아니냐? 이 얘기도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메이 말고 이제 시작하는 거 해. 아니면은 뭐 이거 해, 이거. 아메이 말고. 아메이 벌써 다 지나갔고 있고 아메이 안 써본 사람 있나 주변에? 다 써봤지.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좀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거는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 6번째. 현재에도 성공의 기회가 있냐 없냐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게 파리 마라톤 장면이고요. 파리 올림픽 마라톤 대회. 이때 에티오피아의 톨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올림픽 신기록이었죠. 이때 파리 올림픽 때. 마라톤을 뛰면은 금메달은 한 명밖에 안 줍니다.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만약에 아메이가 성공의 기회가 제일 1등한 사람, 가장 잘한 사람에게 한 명만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제일 빨리 1,000만 성취한 사람만 SP, 올해에 가장 빨리 6렉을 독립시킨 사람만 다이아몬드. 이렇게 한다면, 아니면 자,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100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저희에겐 기회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아메이는. 누구나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1등으로 들어오건 꼴찌로 들어오건 상관없습니다. 한 달 내에 1,000만 PB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은 열흘 안에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버겁게 겨우 31일 마감 12시 전에, 24시 전에 마감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누구나 그 시간 안에 1,000만 PB를 마감하면은 그분은 SP예요. 그리고 누구나 역시 1년 12개월이 지나가기 전에 6렉을 독립을 시키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메이에서 정한 그 자격을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간과 관계없이 금메달을 주는 일. 이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막차라는 게 없다는 거죠. 아메이는 포화도 없고요. 내가 하면은 그 순간부터 사업이 시작이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간 나의 성취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막차가 없다. 빨리 안 타면 오히려 손해. 빨리빨리 타서 더 빨리빨리 나의 성취를 만들어내자. 자, 브랜드의 힘. 여기 보이는 요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저는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제 눈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까만색입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근데 물론 이것도 일종의 착시인데 일종의 브랜드의 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하면은 무조건 저희 머릿속에는 빨간색으로 각인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빨간색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빨간색이 아니래요. 자, 이 말씀 왜 드렸냐? 아메이 제품이 유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 유명해? 그거 그냥 듣보잡 아니야? 니네 뭐 잘 팔린다,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써?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성 고객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걸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 충무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을까요? 김밥. 뭐 이순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무튼 김밥이 떠올라요, 저는. 신당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떡볶이 떠오르죠. 저희 부부도 신당동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막 데이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좋아합니다. 신당동 하면 떡볶이가 떠올라요. 여기는 빠졌는데 부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돼지국밥이 떠올라요. 아닌가요?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오늘 진짜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강의 끝나고 저희 딸내미 데리고 왔거든요. 저희 부부가 강의하니까 딸 같이 가자라고 해서 맛있는 거 먹자라고 해서 사실은 운전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무튼 뭘 먹으면 좋을까? 뭐 돼지국밥, 밀면, 물떡? 물떡이라는 게 있더라도 아니 떡을 물에다 담궈서 그걸 왜 먹는 거? 그래서 파주 촌놈이라서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떡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자 아무튼 그렇게 충성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돼지국밥 하면 어디가 떠오르냐? 전 부산밖에 안 떠올라요. 밀면 하면 부산이 떠오르거든요. 무조건. 자 2020년에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입니다. 휴대폰 하면은 스마트폰 하면 갤럭시가 떠오르고 SNS 통신망 하면은 무조건 카카오톡이 떠오르고 은행 하면 KB국민은행 그다음에 포탈 하면 네이버 이런 게 쭉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저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점점점 잘 되겠죠. 점점 많이 팔릴 거고. 치약하면 뭐가 떠오르냐? 놀랍게도 아메이 치약을 떠올리는 사람이 가장 많았대요. 제 생각에는 뭐 L땡땡 아니면 뭐 20땡땡 뭐 이런 걸 쓸 것 같은데 아메이 글리스터가 1등이었답니다. 브랜드 힘에서. 그리고 비타민 하면 뭐가 떠오르냐? WX가 떠오른대요. 이게 바로 충성 고객이 이미 내포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 공기청정기는 앰모스피어. 아이고. 이런 식으로 충성 고객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선배님들이 진짜 발벗고 그때는 진짜 이고지고 팔았겠죠. 정말 팔던 그 시절에 정말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좀 별로야. 귀찮아. 이상해 사람들이. 근데 제품은 좋아. 진짜 그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필드에서. 아메이 제품은 좋지.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충성 고객을.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이 유명하냐? 유명합니다. 믿고 쓸만합니다. 자, 세제 환경이 안 좋잖아. 이건 사실 억지로 Q&A를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억지로 집어넣어봤습니다.
환경 친화적 제품이냐, 환경 친화적 기업이냐, 아메이가. 이게 미국에서 방영됐던 아메이 회사고요. 아메이 회사의 TV 광고입니다. 근데 아메이 세제 LOC를 하천에다가 막 들이붓는 거를 TV로 방영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게 굉장히 제재가 심해요. 이런 광고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메이 세제를 물에 풀었을 때 100%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메이는 세제지만 세제를 만들어 파는 회사지만 환경 친화적 기업이다. 라는 의미에서 UNEP, UN 환경 프로그램이란 단체에서 상도 받았고요. 환경상 받은 거죠. 아메이가 UNEP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거. 세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 제품, 환경 친화적 기업 맞죠? 그렇죠? 자,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질문. 나 못해. 아유, 너나 하지. 너는 뭐 말 잘하잖아. 너는 선생님이잖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못해. 능력이 없어. 자, 이거는 성공 시스템이 있냐 없냐로 말씀을 드리면 돼요. 성공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 시스템이에요. 나는 말을 못할지라도 누군가와 친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죠. 난 그것도 싫어. 난 쓰레기처럼 살래.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럼 할 수 없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 난 내 주변 사람한테 잘하고 싶어. 내 주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친해져서 일단 그에게 얘기를 한번 하고 제품을 한번 써보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사업 설명을 못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계산도 못하겠어요. 그럼 그분을 이쪽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내가 한번 들려주고 싶어. 꼭. 그래서 이 시스템장에 모시고 오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 특히 CLC 강의는 철저하게 초심자분에게만 초점 맞춰서 강의를 드려요. 그리고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좀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계실 때 한 분이라도 이해하시고 아메이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장으로 모시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말을 못해도 충분히 아메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이 시스템의 힘이라는 게 정말 놀랍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처음 들어온 게 몇 년이었죠? 까먹었네요. 1997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그때 이 탱코아, 그때는 이제 에이코아였죠. 에이코아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전체 한 6년인가 7년 동안 전체 다이아몬드 숫자보다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1년 안에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숫자가 더 많았대요. 그게 바로 시스템의 힘인 거죠. 내가 이고지고 팔 필요 없는 거죠. 이 시스템으로 모시고 오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우리 으쌰으쌰 하고 하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아직까지 표정들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몇몇 분은 너무 저를 딱 바라봐 주시니까 제가 너무 집중이 잘 됩니다. 그분들 눈빛을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서울보다 훨씬 좋은데요. 부산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급 제품이 생필품이냐 안 읽을게요. 쭉 이렇게 요 과정들을 만족시키는 게 바로 네트워크 진짜 네트워크 회사고 아메이는 이 모든 걸 만족시키고 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뺐습니다. 뭐 합법적, 윤리적 이런 거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았으면 벌써 아메이가 뭐 수갑 차고 들어갔거나 감옥 갔겠죠, 저는. 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다른 Q&A. 아메이가 과연 돈이 되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은 친구들한테 좀 많이 받았어요. 제 친한 친구. 너 그거 돈 되는 거 맞아? 아무튼 아이들은 제 친구들은 주변에서는 다 다단계로 보거든요. 다단계 한다음에 돈 좀 벌어? 1년 했다며 돈 좀 돼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 직장인과 아메이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숫자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MBTI 전 T예요. T. F 성향이 별로 지금은 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는 완전 T였거든요. 숫자로 설명하지 않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 직장인 학벌 최소죠. 최소 초중고 대학까지 해서 한 16년 정도. 저는 공부만 19년 했거든요. 대학원까지. 아메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과정, CLC 과정은 수료를 해야 됩니다. CLC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무턱대고 필드에 나가면은 금방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CLC 수료와 함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자, 1년 차 때 직장인 사원 연봉 3천만 원. 세후입니다. 세금 다 떼고 세후 사원 연봉 3천만 원. 나쁘지 않죠? 세금 떼고 나면은 자, 아메이 사업 1년 차 때 SP 할 수 있겠죠. 1년 안에. 1년 안에 만 1년 안에 1,000만 PB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4개월 만에 했습니다. 4개월 차 때 했고요. 자, SP 연봉으로 따지면 500만 원. 물론 SP를 다 성취한 그달은 한 200, 250만 원 받겠지만 그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 할 수도 있고 20만 원 할 수도 있고 다 모았을 때 SP 연봉 한 500만 원 정도 납득하시죠? 2년 차 때 대리 연봉 2년 차에 바로 대리 진급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진급했다 치고 연봉 4천만 원. 그리고 2년 차 때 플래티늄이 됐습니다. 조금은 노력을 한 거죠. 아예 노력 안 한다고 하면은 2년 차에 플래티늄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플래티늄 연봉 2천만 원. 4년 차 때 과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과장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4년 차에 과장. 중소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좀 웬만한 규모를 갖춘 회사다라고 하면 4년 차 과장은 힘들지만 아무튼 4년 차에 열심히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했다. 이거는 그렇게 빠른 거 아니죠. 아메이 사업을 시스템대로 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한 2, 3년이면은 무조건 됩니다. 파운더스 PT는. 저희도 파운더스 PT를 몇 년 안에 했죠? 저희가 3년 만에 3년 안에 했죠. 저희가 아마 맞죠? 자,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봉 5천만 원. 이미 이제 비슷해졌죠. 연봉이. 그리고 8년 차 4년을 더해서 차장이 됐습니다. 차장 연봉 8천만 원. 그리고 아메이 8년 차에 에메랄드가 됐다라고 하면은 느린 겁니다. 정말 느린 거고요. 저희는 에메랄드를 4년 만에 했고요. 다이아몬드를 5년 만에 했거든요.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자, 8년 차에 에메랄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봉 1억. 1억은 되죠, 무조건. 그리고 마지막 10년 차 때 부장 승진이 돼서 회사에서 안 잘리고 부장 연봉 1억 2천. 뭐 적지 않죠. 대기업은 더 많을 수 있겠죠. 대기업 부장들은 뭐 3억도 받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일 때 부장 1억 2천 적은 금액 아니고요. 세후니까. 다이아몬드 연봉 1억 5천. 아메이 사업은 세금이 없죠. 따로. 일단 처음에 3.3% 떼고 이런 거 막 개인 소득자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아메이가 돈이 되냐? 아메이를 만약에 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육받으러 다니고 나는 아메이 사업자라고 말하면서 토요일만 CLC장에 나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동네 주부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뭐 수다만 떨고 아메이 얘기는 잘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면 이런 돈이 안 됩니다. 그건 일이 아니잖아요. 아메이 사업이 아니라 그냥 아메이 취미인 거죠, 그거는. 아메이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최소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 8시간인데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아메이 사업도 정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했을 때 꾸준하게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시간 투자 대비 아메이 사업 돈이 됩니다. 돈 되는 일이고요. 자, 나는 진짜로 사업을 할 거야. 저는 지금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원생 규모 한 50명, 60명 작은 학원이긴 해요. 그런 규모의 학원이고 선생님들 제가 이제 월급 주는 선생님들이 현재 6명 선생님들이 계시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의 학원 일과 그냥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사업과 아메이 사업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본금 저 정도 규모의 한 50명 정도의 규모의 학원을 운영하는데 처음에 자본금이 웬만하면 한 1억 5천쯤 들어갑니다.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최소 진짜 조그맣게 할 거야 나는. 정말 테이크아웃점으로 해가지고 귀퉁이에. 부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서울은 아니니까 그렇게 귀퉁이에 조그맣게 차리는데 5천만 원 들어요. 테이크아웃점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2억 정도 들어가죠. 자, 아메이 사업은 자본금이 없습니다. 경비만 필요해요. 내가 먹고 쓰는 뭐 점심값, 차값, 그다음에 내가 움직일 때 들어가는 기름값, 차비 정도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고요. 자, 일반 사업의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만약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을 제가 대상으로 했었다라고 하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메이 사업은 아이템이 없죠. 회사가 다 준비해 주죠.
그냥 허접한 아이템 아니죠.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적절한 아이템들.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 라이딩 필요할 것 같아. 자전거 만들어주고. 탈모가 요즘에 막 핵심이야? 그럼 우리 바가지 만들어주고 엘사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저희에 맞게 제품을 회사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다 준비해줘요. 최고의 아이템으로. 그래서 아이템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일반 사업의 위험성 리스크 매우 매우 높고요. 실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일산의 주염역이라는 데 학원이 있습니다. 일산 주염역 나름 일산에선 중심가예요. 그 주염역에 제가 8층 건물에 있거든요. 8층 건물에서 제가 이제 5층은 1, 2학년 강의실 그리고 3층은 3학년 별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두 개 층을. 그런데 그 8층 중에 8층에서 매 층마다 학원도 있고 무슨 뭐 병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한 개 층에 한 4개, 5개 정도의 이제 업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건물에서 이제 9년 됐거든요. 만으로 9년. 근데 9년 동안에 어, 이 건물에서 안 바뀐 거는 딱 3개예요. 안 바뀐 가게들은. 전체 8층짜리 건물에서 가게들이 제 생각에는 한 50개쯤 있을 거예요. 50개 정도, 40개, 50개 정도. 안 바뀐 게 딱 하나. 그 하나가 저희 학원이고 또 하나가 1층에 새마을금고. 우리 딸은 알 거예요. 1층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1층에 GS25 편의점. 그것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간판이 바뀌어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렇게 상가들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이거를 채 못 바꾸니까 스티커로 붙여서 다른 가게 들어오면 스티커 붙이고 또 다른 가게 들어오면 또 스티커 붙이고 너덕너덕해요. 막 그 간판이. 그 정도로 많이 바뀝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더 큰 데로 이사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아마 힘들어서 나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반 사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자영업조차. 내가 하던 가게를 내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치우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 아시겠지만 자영업을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쉽게 못 그만둡니다. 제가 만약에 학원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그만두려고 하면 제가 5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만 철거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철거 비용만 한 5천만 원 들어가요. 선생님들 페이 다 지급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면은 그만두는 비용으로만 한 1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없으니까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질 끄는 거죠. 더 마이너스는 쌓이게 되고 자영업은 쉽게 못 그만둡니다. 그래서 리스크 높죠. 자, 아메이 위험성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0% 만족 보증 제도, 반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볼 게 전혀 없어요. 금전적으로. 단 욕심 부리면 안 되죠. 나 이번 달에 SP 마감하고 싶어. 나는 200만 PB를 했는데 800만 PB의 돈을 질러갖고 샀어요. 그리고 반품기를 놓쳤어요. 3개월이 지나버려서. 어쩔 수 없죠. 내 책임이죠, 그거는. 그게 아메이 잘못인가요? 아메이 회사 잘못인가요? 아니죠. 내 잘못이죠. 역시나 올바르게 사업을 했을 때 위험성은 없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자, 일반 사업의 경험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8년 정도의 제가 강사 경력을 갖고 팀장도 하고 부원장도 하고 하다가 특성화고에 저 메리트를 살려서 학원을 오픈한 거거든요. 일반 사업은 경험이 없으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던 퇴직자가 치킨집을 운영을 한다. 거의 2년 안에 문 닫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진짜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아메이 사업은 경험이 필요가 없고요.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른 네트워크, 다른 다단계 했었어 하는 분들이 아메이 사업으로 와서 포기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아니면은 나 보험 했었어 올해. 너무 잘해 사람들 되게 잘 다뤄. 이런 분들이 아메이를 거의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아예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 시스템장에 나와서 하나하나 배울 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십니다. 성공 확률 일반 사업 5년 내 5%.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그냥 뺄게요. 아까 제 건물에 있는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그만두시죠. 자, 아메이 사업은 시스템대로 했을 때 100% 성공을 합니다. 이런 말들도 아마 기존의 사업자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스템대로 하면 100% 성공한다. 저는 이 말도 안 믿었어요. 사업 초창기에.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자, 근데 100% 성공이라는 말, 이 말 자체가 성공이 뭘까요? 아메이 사업에서. 한 월 1,000만 원 벌면 성공인가요? 물론 성공이겠죠. 근데 누군가는
정말 부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해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저희 식구들은 진짜 한번 인생을 바꿔보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 부부가 같이 조인해서 시작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누구에게나 그 성공의 의미는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십 세미나 여행 다니면서 월 한 200, 250 받고 연말 보너스로 한 1,000만 원 받고 이러면 좋겠다. 라는 게 성공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의 목표치를 가지고 내가 3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겠다. 나는 3년 만에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은 시스템에 완전 밀착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2시간이 아니라 정말 일하는 것처럼 하루 한 6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면서 아메이 사업에 올인까지는 아니고 몰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3년 안에 월 100만 원 정도의 한 플래티늄 정도만 되면 좋겠다. 라는 분들은 그만큼 적당한 양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정말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하늘에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코 시스템대로 했을 때 내가 정한 목표는 100%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죠. 내가 다이아몬드의 꿈을 꾸면서 한 브론즈 빌더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5년 내내. 그러면 안 되죠. 그 시스템대로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짜 아메의 성공 확률은 100%가 맞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입의 성격. 일반 사업은 1차 수입, 근로소득이고요. 아메이 사업은 2차 수입, 인세소득이죠. 내가 죽어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메이 사업에서 계속해서 보너스가 나오죠. 참고로 저희의 스폰서님은 저희 처남이에요. 와이프의 동생. 저희보다 7살이 어린 친구지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친구고요. 지금도 존경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나이스한 친구예요. 근데 지금 아메이 사업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업을 전달하고서 몇 년 전에 그만뒀지? 아무튼 슬금슬금 본인 일을 한다고 하더니 조금씩 안 나오니까 시스템장이 안 나오면 아메이 사업은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지금도 100만 원쯤 나온대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시스템 안 나오고 아메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만 써요 그냥. 근데 100만 원 나와요. 사업 그만둔 지 벌써 지금 5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아메이 사업 수입의 성격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일궈오는 네트워크가 있을 때 내가 한 달 동안 유럽 살기 갔다 왔다. 그래도 그 수입은 거의 그대로 나올 거예요. 수입의 성격이 인세 수입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만약에 소비자를 쭉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여행 갔다고 해서 내 소비자들이 치약을 안 쓸까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 치약 쓰고 나를 위해 비타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쓰는 거니까 내가 설사 이번 달 조금 뭐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수입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 제가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한량 시절, 지금은 아니고요. 한량 시절에 자전거 타고 놀았죠. 이게 자전거 MTB라고 산에도 가고 저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도 돌고 이렇게 집 앞에서 자전거 타기도 하고 자전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되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전거를 빨리 달리는 게 쉬울까요? 천천히 달리는 게 쉬울까요? 빨리 달리는 게 쉽습니다. 천천히 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횡단보도에 걸렸습니다. 빨간불이에요. 자전거 내리기 싫어요. 가만히 서 있고 싶어요.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탔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 아메이 사업을 할 때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이라도 페달질을 하면서 움직여야지만 앞으로 나가고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이 수입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희 처남 말씀드렸죠. 100만 원쯤 나온다고. 처남이 열심히 할 때 100만 원 받았을까요? 아니거든요. 한 300만 원씩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꾸준하게만 움직이고 있으면 아주 크게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수입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앞에서 처음 입교하신 분들 말고 뒤에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사업이 힘든 분이 계시다. 서 있지만 않으면 돼요.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페달질 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넘어지지 않고 또 언젠가 내리막길이 나오면 그때 페달질 막 움직이면 원동력, 추진력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의 경험도 그렇고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페달질을 천천히 하자. 자, 이런 분도 봤습니다. 저는 나는 연금 준비 다 됐어. 연금도 붙고 있는데 무슨 아메이 연금 필요 없다 그거. 난 일하기 싫어. 놀래 그냥 지금부터 계속. 가능하죠. 연금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 보험사 연금을 알아볼게요. 보험사에서 연금 받을 때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 없죠. 일정 나이가 지나야 됩니다. 65세 이상, 뭐 70세 이상. 내가 약정해서 약속한 그 계약서대로 일정 나이 이후에 받는 게 보험사 연금이고요. 아메이 연금은 이번 달부터 바로 나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약간의 노력을 했다. 자, 뭐 몇만 PB쯤 할까요? 일단 20만 PB 넘겨야 돼요. 조금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나와요. 한 7천 원 정도가. 우스운 돈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했다. 또 바로 나옵니다. 매달 매달.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그 시점부터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자, 보험사 연금은 물가 연동이 되냐? 안 됩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가 약속한 그 금액 그대로만 나와요. 근데 아메이 수입의 또 가장 좋은 점은 물가 연동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 값어치에 맞는 연금성 수입이 나오는 거죠. 약속을 했고요, 아메이는. 그래서 그게 저희 카다로그 책자에 보면은 PB가 있고 BV가 있죠. 그 BV가 바로 이런 개념이죠. 물가에 맞춰서 오르는 개념. 자, 연금은 보험료를 매달 수십만 원을 내야 됩니다. 매달 한 5만 원 내고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정말 적게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50만 원 정도는 매달 부어야지만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래야지 내가 노후에 한 200만 원쯤 받는 그런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보이죠? 자, 아메이 연금, 아메이 공짜 아닙니다. 하루 2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돼요. 아메이 연금. 이걸 들이지 않고 일주일에 나는 딱 2시간만 할래. 그러면 연금 안 주죠, 거의 아메이도. 그렇죠? 그래서 하루 2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아메이에서 연금을 준다. 보험사 연금은 얻는 게 뭐냐? 돈. 끝. 아메이 연금은 돈과 건강과 일과 명예와 교육 모든 것을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아메이를 처음에 돈만 보고 이 사업에 조인했습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돈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 얻은 가장 큰 게 건강. 가장 큰 게 건강?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가족의 화목. 가족 간에 진짜 화목해졌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 일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험사 연금 내가 죽으면 끝이죠. 내가 죽는 순간 내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죠. 근데 아메이 연금은 내가 죽으면 나의 자녀에게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죠. 이게 또 아메이 연금의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연금 없거나 극히 일부를 주죠. 중간에 해지했을 때. 뭐 절반밖에 안 주던가 이런 경우 많이 하셨죠. 자, 아메이 연금은 네트워크의 크기만큼 계속 나옵니다. 나의 네트워크가 정말 탄탄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 밑으로 뭐 다이아몬드 3조, 뭐 에메랄드 몇 조, 파운더스 몇 조, 막 여러 조가 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연금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 이게 아메이 사업의 아메이 연금의 특징이죠. 해지 환급금 이게 아주 있다. 이해되시죠? 자, 잠깐 다른 소리 또. 이것도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아이가 정신적으로 약간 좀 아픈 아이예요. 그래서 종이만 보면은 찢습니다. 종이만 보면 찢어요. A4지 보이면 찢고요. 노트만 보이면 찢어요. 부모님이 달래도 보고 말려도 보고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계속 찢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진짜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모시고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한테.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종이 좀 안 찢게 해달라. 의사 선생님이 고쳤어요. 바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찢지 마! 찢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바로 안 찢었대요. 찢지 말란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면 됩니다. Just do it. 아메이 사업 어떻게 해요? 저의 와이프가 AB형이고요. 저는 O형이거든요. 저는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고 저희 와이프는 약간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 매력에 서로 이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업할 때 아메이 사업을 이제 진짜 열심히 할 때 그냥 스폰서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나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시키는 뭐 하면 될까요? 이번 달 시키는 거 사업 설명 이렇게 하세요. 누구누구 만나세요. 딱 그것만 하는 거죠. 일단 찢지 마. 그럼 안 찢는 거죠. 움직여. 움직이는 거고 사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되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제 아메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 그냥 한번 해봐라.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지 마 하는 거죠. 자, 저희 사업 초창기 저희 어머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뉴핀 세미나 때 빨간 옷 입고 이렇게 했던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제 여기 이게 저희 딸이에요. 저희 딸 아들. 이 텐트를 저희가 사놓고 사자마자 산 그 해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텐트를 사놓고서 단 한 번도 캠핑장을 못 갔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노는 거 좋아한다고. 캠핑도 가고 놀러 가고 싶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캠핑을 한 번도 못 가고 거의 2년 3년을 썩힌 거예요. 텐트를. 그러니까 애들이 나도 캠핑하고 싶어요. 텐트 자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거실에다 텐트를 펴놓은 거예요. 거실에 텐트 쳐놓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한 일주일간을 거실 안에서 이렇게 잤어요. 텐트 쳐놓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하고 보면은 이렇게 좀 찡하기도 해요. 진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요. 저 새로 산 텐트 캠핑 가는 거 하루 그게 뭐라고 한 번 못 가고 거실 안에 텐트 쳐놓고 저렇게 지내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보낸 거죠. 딱 5년 동안. 그래서 크루즈 여행 가게 됐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데몬 직접 이렇게 시연하는 거 제품 시연을 하는 거죠. 제품 시연도 했었고 사람들 만나서 직접 써가면서 사업 설명도 많이 했었고 계속해서 연이어 사업 설명하고 다이아몬드 외치고 또 사업 설명하고 계속 사람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그냥 한 거예요. 생각 없이 스폰서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냥 다 버리고 나의 횟수를 채워 나가는 거죠. 이번 달 내가 정한 사업 설명 횟수는 예를 들어 30번이다. 30번 채워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지워 나가는 거. 거절하는 거에 관계없이. 자,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딱 사진을 자세히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케이크 앞에 놓고서 파티하는 장면도 있고 그네 타는 장면도 있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함께 막 무등 태우는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을 모아놨죠. 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사진들, 웃는 사진, 노는 사진,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또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사진, 삶이 점점점 퍼져나가죠. 저희 삶은 단순한 하나의 사진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모여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한 모든 인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인생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 아메이 사업에도 수많은 저런 사진들이 있었고요. 저희 지나간 이런 순간에서도. 그런데 이때는 한때는 뭐 자기 좌절할 때도 있었고, 한때는 정말 열심히 뛸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하나의 사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인생을 만든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자이크, 나는 지금 어떤 모자이크를 찍고 있는가? 나는 지난주에 어떤 모자이크를 찍었지? 내가 어떤 일을 사진을 찍어놨지? 야구장 가서 놀았나? TV 드라마 봤나? 뭐 영화 봤나? 열심히 사업했나? 누구를 만났나?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찍은 그림을 다 모였을 때, 그걸 다 모았을 때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모자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삶이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치약 하나 바꿔 쓰는 거로 바뀔 수 있다면 0.00001%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제 사업 알아보시는 분들이 아마 앞줄에 계실 텐데 선택을 하실 겁니다. 나는 아메이를 소비만 할래. 그래도 부담스러워. 제품만 써보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지금 필요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바꿔 써보시는 거죠. 내 경제적인 내 호주머니가 부담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나는 아메이를 그래도 부업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어. 선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빅 비즈니스를 정말 하고 싶어, 아메이를.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런 시스템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스템 자리를 스폰서님에게 물어봐서 철저하게 따라다녀 보는 거죠. 공부를 직접 해보는 거. 그래서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건 벽입니다. 벽. 그렇죠. 벽이에요. 이거 문 열고 막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저건 문이에요. 문이죠. 근데 만약에 강아지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벽과 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데 좀비들도 구분하지 못해요. 막 머리 박고 막 그래요. 문에다가. 저 문도 손잡이를 열고 나가지 않으면 벽이나 똑같습니다. 닫혀 있는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과연 문을 열고서 한번 밖으로 나가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벽인 채로 막혀놓을 것인가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그래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문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열고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 시간 내 끝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